자, 양쪽 성마개를 한번 MFC에 적용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림은 없고 그냥 설명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이에 이제 이온이 이동하죠. 예를 들어서 프로톤하고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이동하면은 그 pH 그 차이가 생깁니다. pH 차이가 의해서 생성되는 이게 전압 강화가 이제 있죠. 보니까 이게 전압 강화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마이너스는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서 삼느냐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 되는데 뭐 일단 한번 요 크기만 보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이건 뭐 연력학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요걸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이게 에노드 캐소드 사이에 이제 멤브레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바이폴라니까 여기 한쪽은 뭡니까 이게 아나이온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고 요런 쪽은 이제 프로톤이 이동하니까 카타이온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왼쪽은 에노드고 오른쪽 캐소드가 뜹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에노드에 여기 바이오 필름이 형성돼 있고 캐소드에는 여기 뭐가 있냐면요. 원래 산소 환원인데 이게 그렇지 않고 여기는 이제 여기도 이런 미생물이 여기 서스펜션 형태로 있고요. 일단 철 2가와 3가가 이제 여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OD 반응은 뭐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기질이 아시테이트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박테리아 바이오필름에 의해서 아시테이트가 산화돼서 CO2와 프로톤이 나오고 여기 이제 전자는 이쪽으로 해서 외부 회로를 통해서 캐소드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에너지 옆에 있는 요게 애넌 익스체인지 멤브레이니까 프로톤 이쪽으로 이동을 못해요. 그렇죠? 여기 중간에 이제 물이 있거든요. 물 중에 물이 헬리하면은 양성자와 하이드록사이드 요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프로톤이 어떻게든 소모가 돼야죠. 안 그러면 요거 프로톤만 쌓이면 이쪽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장애에서 허용이 안 됩니다. 이게 중성이 향상돼야 돼요. 그래서 중성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당연히 이제 왼쪽으로 이동해서 중화시키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동하니까 프로톤은 당연히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양이온 교환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동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동되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이 프로톤은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죠? 산소랑 프로톤이 반응하고 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전자가 여기 첨가돼서 물로다가 환원이 됩니다. 근데 이 전에 이 캐소드 쪽에 뭐가 있냐면은 철 여기 3가가 있어요. 그죠? 페릭 아이온. 그래서 여기 전자가 또 어디로 가냐면 말이죠. 여기 직접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먼저 전자가 요 페릭 아이온 그죠? 요거랑 이제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러스로 이렇게 환원을 시켜요. 그죠? 환원을 시킨 다음에 요 페러스가 여기 요 특별한 미생물이 있을 경우에 그죠? 에시드 리소 뭡니까? 베실러스 페록시단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요 페러스 이온을 이게 받아들여서 이제 전자를 여기서 뺏어서 여기 산소에 집어넣고 원래 있던 프로톤 여기서 옹기온 프로톤도 있고 해서 물로 되면서 이 페러스 이온은 다시 페릭 이온으로 이게 또 돼서 전자를 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또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어디서 쓰느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바이폴라 멤브레인을 가지고서 MFC를 또 개발한 사람도 있더라. 근데 이거 실제로 이게 응용된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번 예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제 문제가 뭐냐면은 산소가 물 또는 과산화수소로 환원될 때 환원 전극에 미치는 pH 영향을 pH 4와 11 사이에서 비교해 보라. 그죠? 이게 이제 과산화수소 농도는 5mm몰라로 가정하라. 산소가 환원되면은요, 산소는 환원이 잘 안 됩니다. 산소는 환원을 두 단계로 해요. 이게 중간 단계에 환원이 되면은 뭐가 됩니까? 요 과산화수소가 돼요. 전자 두 개를 받으면은 또 프로톤 두 개. 그러고서 이제 더 이제 저기 또 환원이 되면은 이 물까지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직접 물로 환원되는 게 가장 좋아요. 물은 저거잖아요. 음? 완전히 이제 저 그냥 인화타니까. 아니면은 먼저 과산화수소로 환원됐다가 물로 이렇게 환원되는 두 단계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경우에 대해서 이런 pH 영역에서 과산화수소 농도가 이제 5mm몰라일 때 한번 계산해 봐라. 이건 다 연력학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이 이제 최종 저 환원 생성물이라고 일단 보면은 이렇게 요 네런스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제 어 뭡니까? 저 산소 여기 압력이 들어가죠. 이제 일반에서 이게 공기와 접촉하고 있다고 치면은 공기 중의 압력은 0.2 기압이기 때문에 요 P O2 대신에 0.2를 집어넣습니다. 그 프로톤은 어떻습니까? 여기 pH가 여기 바뀌니까 이거는 그냥 프로톤 농도로 일단 이렇게 표시하고요. 여기 뭐 필요한 것들 이제 일단은 저기 실온위로 가정하고 계산하면은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톤 농도, 즉 이걸 갖다 이제 pH로 바꾸면 또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로 또 이게 과산화수소, 뭐 여기 물인 경우에는 물은 솔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도를 쓸 거 없어요. 그냥 이로다가 씁니다. 근데 과산화수소까지만 환원이 된다. 그러면은 이때의 이제로 값은 요거죠, 이거 그죠? 0.695V예요. 여기도 또 동일하게 네런스트식을 적용하고 여기 이제 과산화수소 농도가 여기 분자에 올라가는데 일단 이걸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걸 넣고 풉니다. 풀어서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돼요. X축이 pH고 Y축이 캐소드 볼테이지가 되죠. 이거는 이제 환원되니까 캐소드 전압이 되는 겁니다. 먼저 산소가 물로 직접 그죠? 이제 환원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쭉 pH가 올라가면서 캐소드 포텐이 점점 낮아지죠. 이렇게 기울기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약 60mV, 정확히는 59.2mV 정도 됩니다. 또 이제 과산화수소까지 하는데도 기울기는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프로톤 개수하고 전자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간 낮은 상태에서 캐소드 전압이 더 낮죠. 그죠?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음? 산소를 우리가 캐소드 연료를 썼을 때 뭘로다 환원시키는 게 더 좋습니까? 캐소드 전압은 높을수록 좋죠. 플러스로. 그러니까 물로다가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 또는 촉매를 쓰는 게 이제 좋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한번 보십시오. 그 산소가 중요하죠. 산소는 우리가 이제 이 캐소드의 연료로 쓰기 때문에 산소가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산소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캐소드에서 산소가 완전히 환원돼서 거기서 소모가 되면 좋은데, 그죠? 캐소드 이제 외부에서 이제 공기 중에서 공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캐소드에서 완전히 이게 환원이 안 되고 용액을 통해서 중간에 이제 막이 있다고 치면은 막도 통과해요. 산소는 중성 분자이기 때문에 카타이온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아나이온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다 통과합니다. 통과해서 에노드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산소가 에노드 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런 현상을 크로스 오버라고 합니다. 크로스 오버. 이게 딱 건너간다는 뜻이죠. 크로스 오버에서 에노드로 가면 어떻습니까?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동해야 되는데 에노드 근방에 산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전자가 산소로 직접 가버립니다. 직접.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미생물 연료전지의 성능이 저하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를 캐소드 연료를 쓸 경우에 막이 있는 경우에 막을 통과 어떻게 하느냐 그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소는 중성 분자계로서 막을 투과할 수 있다. 그죠? 캐소드부터 산소가 막을 통과해 에노드로 이동한다. 이거 그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이 공학적으로는 케미컬 플럭스라는 말을 씁니다. 플럭스가 뭐냐면요. 어떤 물질의 양을 뜻해요. 양인데 이게 그냥 양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어떤 단위 면적을 추가하는 양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중요하죠. 시간을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양을 플럭스라고 합니다. 플럭스. 그죠? 예. 근데 잘 보세요. 이 케미컬 플럭스, 그 산소가 투과하는 양을 JM이라고 치면은 그건 뭐예요? 양쪽의 농도 차이에 따라 달라지겠죠.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잘 투과하겠죠. 그때의 비례상수가 요 KCM이에요. 그죠? KCM은 Mass Transfer Coefficient예요. 이 경우는 산소가 되죠. 그리고 여기 AN 이건 산화 기질 전극의 기질 농도. 그죠? 이거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일반적인 정의. 그죠? 기질에 대해서 얘기한 거요. CAT는 환원 전극의 기질 농도. 어쨌든 이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농도 차이에서 즉 디퓨전에 의해서 막을 투과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막이 있는데 막 내부에서도 이게 옮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액 중에서 이게 확산되는 그 속도하고 지금 확산 계수하고 막 내부에서의 확산 계수가 당연히 틀리겠죠. 그죠? 이 확산 계수가 D 라지 DCM이라고 치면은 근데 뭡니까? 멤브레인 두께가 어때요? 두께가 두꺼울수록 또 얇을수록 이게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멤브레인 내에서 확산이 될 경우에 그때 확산 계수를 DCM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요 두께의 이 확산 계수와 비례하면서 여기 KCM 요게 여기 요거는 뭡니까? 매스 트랜스퍼 이제 물질 이동 그저 코에피션트가 이제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우리가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환원 전극실의 산소 농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멤브레인이 있는데 말이죠. 그 산소 농도가 왜냐면은 외부에서 쭉 공급이 되니까 어쨌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치면은 어떻습니까? 그죠? 이때 이제 농도 변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부피를 곱한 것이 어때요? 여기다가 플럭스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랑 이제 같다 이렇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저 한번 단위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JM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고요. AM이라는 것은 면적이에요. 멤브레인의 그죠? 단면적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KCM에 대해서 요거를 풀어요. 풀면은 요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이제 미분 방정식이니까 1차 미분 방정식이 쉽게 풀립니다. 이게 로그 함수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다가 KCM mass transfer coefficient는 이렇게 이게 이제 농도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로그 함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갖다가 어 다시 여기 마이너스 로그 요 부분을 우리가 C 프라임 여기 스타라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요 안쪽을 그러면 이게 간단히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로그 C 스타는 이렇게 이 V분의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예. 왜냐하면 로그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 버리면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왜 이런 작업을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요것을 y로 놓고 그러니까 농도의 변화를 여기서 구한 농도의 변화를 y로 놓고 시간에 따라서 여기 시간이 들어가니까 한번 플러스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이게 이제 저겁니다. 위에가 이제 예제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요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농도의 로그를 취한 거예요. 요 농도 C 스타는 그냥 농도가 아니고 이렇게 계산된 농도 요거 있죠, 그죠? 시간에 따른 원래의 농도에서 이렇게 뺀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원래의 농도로 나눈 겁니다. 한번 요 예제 한번 더 보세요. 나피온 117이라는 그런 그 막을 썼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실형 반응기에서 이거 산소의 확산 계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산소 확산 계수. 멤브레인 면적을 3.5 제곱센티미터다. 그리고 각 멤브레인을 에 의해서 나눠진 양쪽의 부피를 320ml다. 온도는 상온이고 포화 용존 산소 온도 이거는 뭐 이미 용해에서는 수용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용해에서 그건 잘 알려지는 겁니다. 그거는 8.1mg per 리터 그죠? 근데 수용에서 1리터에 포화 산소를 막 불어넣으면 말이죠. 8.1mg까지 이제 농도가 이게 그만큼의 양이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말이죠. 시간에 따라서 어 산소의 뭡니까 양을 측정한 거예요. 이거 디살브드 옥시전 그래서 이거는 산소 프로브겠어 프로브. 저 실험실에도 하나 있습니다. 시간 0인 무관은 처음에는 제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쭉 이렇게 이제 시간이에요 이게 12시간 24시간 이렇게 쭉쭉쭉쭉 해봤더니 이게 이제 점점 증가하죠. 그죠?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여기 요게 이제 시간은 여기 시간으로 나와 있고 x축은 y축은 이렇게 c 스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시간에 따른 요거 그죠? 요거에서 뺀 다음에 다시 요거를 나눈 겁니다. 그죠? 해봤더니 어때요? 여기 앞에 이제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취했어요. 그래서 딱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게 직선이 나와요. 물론 이거는 저거죠. 이거는 문제를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멋있게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다 직선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뭡니까 요거
우리가 구하려고자 하는 것은 산소의 확산 계수를 측정하라 이겁니다. 산소 확산 계수, 그죠? 여기 뭡니까? 여기서 여기 나오면 요게 이제 여기가 요게 저 기울기죠, 기울기, 그죠? V분의 여기 나와요. V는 부피고, AM은 멤브레인의 면적이고 단면적, KCM 이것이 산소의 확산 계수가 되는데, 여기 기울기를 요 그래프로부터 구한 다음에 여기 구하면 이렇게 돼요. 요거, 요거. 여기 구하면은 면적이고, 그런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가 잠깐 봅시다. 여기 이제 m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 필요한 여기 값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 단위를 다 맞춘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산소의 확산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 per 세컨드. 그러니까 이제 초당 이만큼이 움직여진다 이겁니다. 그 멤브레인 내에서. 그죠? 근데 이게 상당히 이게 낮은 값 같지만은, 그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멤브레인이 되게 얇기 때문에 빨리 이동한다. 그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산소의 그런 mass transfer coefficient, 이제 아까 예제에서 구했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여러 이제 멤브레인이 이제 있잖아요. 요 여섯 종류의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타이온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또 아나이온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또 다른 여러 멤브레인이 이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측정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thickness가 보세요. 센티미터 0.019 센티미터예요. 그죠? 상당히 얇죠. 이렇게 이런 두께에서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산소의 K. 여러분 K로 표시된 것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산소의 확산 계수, 그죠? 단위는 센티미터 per second예요. 그죠? 말이죠. 이거 속도랑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는 말이죠. D 있지요. 이제 실제로 diffusion coefficient. 근데 이건 이름은 여기는 말이죠. diffusion coefficient 아니고 mass transfer coefficient예요. 그죠? 근데 확산 기수는 원래 이거는 이제 이 저 면적을 시간당 면적이 변화량으로 측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이것은 단위는 뭐냐면은 요 K 여기다가 거리를 곱하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여기에다가 이게 저 센티미터 아니고 센티미터 제곱이 됩니다. 제곱 센티미터 그가 즉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어, 이 경우에는 DOM, 이거 O는 산소입니다. 산소의 이 확산 계수, 이거는 mass transfer coefficient고, 이거는 diffusion coefficient예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단위도 틀리고, 이것은 멤브레인 내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 센티미터 per second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각각 아까 같은 실험을 통해서 다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반면에 아세테이트는 어때요? 이게 아세테이트. 아세테이트는 또 다르겠죠. 아세테이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산소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어때요? mass transfer coefficient나 diffusion coefficient가 훨씬 작겠죠. 그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멤브레인 내에서. 그러니까 보시면은 역시 작아요. 여기 곱하기 12-6승을 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이제 특이한 것이 말이죠. 산소는 중성 분자이기 때문에 다 토구하여 뭐 양이온 교환막이나 음이온 교환막이나, 근데 이제 아시테트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그죠? 양이온 교환막에서는 거의 통과를 못합니다. 뭐 측정은 되긴 된 모양입니다만은, 그죠? 굉장히 늦죠. 이제 반면에 이제 음이온 교환막에서는 상당히 크게 나오죠, 그죠? 양이온 교환막에서보다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이제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연료 전지, 즉 산소를 그 캐소드의 연료로 쓴 경우에 이것은 극도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외기 환원 전극이라고 우리말로 하고, 영어로는 에어 캐소드라 이렇게 합니다. 그죠? 왜 에어 캐소드냐? 이 캐소드의 연료가 에어입니다. 에어. 근데 에어인데 공기 중에는 질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질소는 이용이 안 되죠. 에어캐스드를 할 때는 다 산소를 뜻하는 겁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캐스드에 이게 들어가서 이 산소가 이게 환원이 돼서 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 반응입니다. 이 반응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를 제가 왜 굳이 가로치고 이렇게 각각 스테이트를 정해놨는지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 알겠죠? 여기 막은 여러분 일단 보시고 막도 좋고
이온 교환막도 좋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중성막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떤 천을 갖다 붙여도 사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캐소디에서 외부의 공기에 들어있는 산소가 어떻게 환원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오묘한 게 있어요. 잘 보십시오. 산소가 양성자와 전자와 반응해서 물이 되는데 산소는 가스죠, 가스. 가스 상태로 이제 유입이 되잖아요. 근데 프로톤은 어디 있습니까? 양성자는 당연히 용액에 있죠. 액큐스 즉 액체 상태죠. 전자는 어디입니까? 전자는 액체 상태에서 존재를 못하죠. 전자는 여기를 통해서 이 고체 상태에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즈 세 개가 다 만나는 곳에서 산소가 환원이 일어납니다. 산소와 그죠? 이게 가스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 그죠? 요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3 phase 바운더리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게, 그죠? 요게. 그러니까 이거 에어 캐소드를 만드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저희 실험실에 다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이제 저기 방법을 참고해서 만드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어 캐소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연료전지 성능이 좌지우지돼요. 여기 MFC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케미컬 퓨얼셀에서도 다 작용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일반적으로 PM 퓨얼셀, 프로톤 엑스체인지 멤브레인을 이용한 그 연료전지이죠. 이것은 뭡니까? 이 저기 수소가 에노드 연료고 산소는 캐소드 연료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주로 이 저 산성 용액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산성 용액, 그죠?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때도 이제 저기 외기 환원 전극이 쓰이고 또 알칼라인 퓨얼셀이라고 있어요. 이건 산성이고 이거는 강알칼리성 용액에서 작동하는데 연료는 똑같습니다. 연료는 에노드 연료는 수소고 캐소드 연료는 산소예요. 근데 이제 내부가 이게 알칼리 용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산소 환원이 틀리죠, 그죠? 산소 환원이 어떻게 됩니까? 알칼리 용액에서는 프로톤이 없기 때문에 물과 전자를 받아서 하이드록사이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저기 에노드로 옮겨가요. 그래서 물은 실제로는 이때는 알칼라인 퓨얼셀에서는 물은 에노드에서 나오고 PM 그죠? 퓨얼셀 이건 애시드 퓨얼셀에서는 물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 캐소드에서 물이 이제 생산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에어 캐소드는 일반적인 퓨얼셀에서는 다 쓰이고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걸 갖다가 좀 더 생생하게 또 마찬가지로 리튬 에어 배터리라고 있어요. 여러분 리튬 이제 휴대폰에 쓰는 배터리가 다 리튬이죠. 근데 그건 무슨 배터리입니까? 리튬 에어 배터리는 아니에요. 그건 리튬 아이온 배터리입니다. 그죠?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근데 리튬 에어 배터리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는 에노드에서는 리튬이 쓰이고 캐소드에서는 뭡니까? 이게 산소가 쓰이는 거예요, 연료로. 그래서 리튬 이온이 산소랑 반응해서 결국은 Li2O2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방전할 때는 있고 충전할 때는 역으로 걸어주면 다시 원 상태로 에노드는 리튬 금속이 되고 캐소드는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뭡니까 페이지가 세 개예요. 페이지가 잠깐만요. 잠깐만. 그렇죠. 이때도 이제 여기서 산소가 이제 환원이 되니까 그죠? 이때도 이제 페이지가 세 개가 됩니다. 리튬은 이건 액체에 있고 이거 산소는 뭡니까? 이 기체 상태고 이 전자는 고체를 통해서 오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에어 캐소드가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3 페이즈 바운더리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징크 에어 배터리 물론 많이 쓰진 않지만은 여기 에노드로 이제 아연을 쓰고 금속을 캐소드로 또 에어 캐소드로 쓸 경우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역시 여기 에어 캐소드가 세요. 외기 환원 전극이 쓰입니다.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세 개의 상이 동시에 만나는 곳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걸 좀 확대한 그림인데 요게 이제 이 저 에어 캐소드 이 고체입니다. 고체 이렇게 되고 요거 오른쪽이 기체입니다. 기체. 이게 그러니까 공기예요. 공기에서 이제 산소가 들어오죠. 산소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요게 포러스하기 때문에 산소가 여기 쭉 돌아요. 막을 통과해서 이게 캐소드를 통과해서 근데 캐소드 표면에는 산소 환원 촉매들이 많이 이렇게 입혀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 까맣까맣한 것은 이 촉매에 뭘 입혔냐면은 백금 입자를 입혔어요. 백금은 아주 좋은 산소 환원 물질이죠. 요거는 이제 탄소고
그런 다음에 전자는 여기서 와요. 외부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제 산소가 들어와서 또 이제 양성자는 용액 중이니까 이를 더 요 한번 보십시오. 요 백금 입자를 보시면은 요 백금 입자가 이제 산소를 환원시키려면은 여기에 산소도 와서 이게 딱 달라붙어야 되고 그쵸 적분해야 되고 양성자도 그렇고 또 전자도 딱 와서 여기 요 점에서 이제 환원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말이죠. 여기 이제 왼쪽은 액체이기 때문에 이게 요 막을 잘 만들어야 돼요. 요 에어 캐소드를 안 그러면은 여기가 이 물이 줄줄 셉니다. 잘 못 만들면. 그래서 여기 에어 캐소드 바깥쪽을 이제 산소는 토과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바깥쪽을 이거를 잘 처리합니다. 이거를 하이드로포빅한 레이어로 잘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기술이죠. 그죠?